박용진 의원 오늘 모셨는데요. 네. 대통령이 직접 밝혔고 약속했던 사안이 위장전입, 세금 탈루 등등은 인선에서 배제하겠다. 근데 이 약속을 지금 대통령이 어긴 상황인데 야당이 요구하는 직접적인 사과, 왜 청와대는 검토하지 않는 겁니까? 검토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어요. 그리고 저기서 말하는 위장전입의 전제라는 것이 사실은 재산 증식용,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위장전입이라고는 아주 고약한 상황을 전제로 얘기를 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전 다른 위장전입 건과 좀 경우가 좀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가 우리 여당 안에서도 나와요. 부글부글해요. 아이고 시원하게 저 야당이 주장 반박해야지 않아? 그러나 어제 저희 직속 상관 우원식 원내대표가 조금 전에 봤어요. 평소 스타일과 다르게 예. 바짝 엎드렸습니다. 바짝 엎드려서 뭐라고 그랬느냐. 역지사지하겠다. 우리 때도 어떻게 했었는지 돌이켜보면 야당이 왜 그러는지 이해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만 협치라고 하는 그리고 국정 공백 상황을 오래 가져가는 것이 국민에게 피해가 되고 어려우니 이쯤에서 대승적으로 좀 받아들여 주시고 다만 새로운 인사 기준을 우리 국회에서 같이 만들고 청와대하고도 협의해서 함께 만들자. 이쯤에서 이 악순환을 끊자 이겁니다. 저도 그 직속상관의 명을 받아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 내로남불 이런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중잣대를 받아달라고 말씀드리지도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대한민국이 과거 수십 년간 이어왔었던 어떤 패턴화됐었던 그 정치적 행태에 대해서 서로 인정할 거 인정하고 벗어날 거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대통령 직접 사과. 대통령이 그거 하면 좋을까요, 야당이? 저 지금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오히려 이게 야당에게는 어마어마한 그 상황으로 자기 스스로 늪으로 빠져가고 수도 있다. 대통령이 그래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했을 때 국민들이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손가락질을 할까요? 과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야당도 이 즈음에서 어떤 그 공세를 위한 공세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인 다음 수를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겠고 오늘 본회의 때 통과가 안 됐나 그러면 이제 31일 내일 모레 한 번 더 있습니다. 기회는. 그 기회 이후에는 사실은 정치권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이라고 하는 파행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그쪽으로 가면 이 정부 초기부터 난리 나는 거거든요. 난리죠. 그래서 이거는 여당과 대통령에도 부담이지만 야당도 제가 볼 땐 즐거운 상황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 즈음에서 서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게 어제 우원식 원내대표의 적극적인 요청 사항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김병민 의원님.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어제 야당 정당별로 돌아가면서 좀 취재를 해봤는데 아닌 당도 있어요. 자유로 시작하는 당. 근데 다른 두 당은 대통령이 어쨌든 국민과 한 약속을 깬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쿨하게 사과를 하고 막상 대통령이 돼서 사람 찾아보려고 했더니 그렇게 사람 찾기 힘들다. 좀 규칙을 좀 바꾸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우리는 총리를 통과시켜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정당이 두 당이나 있더라고요. 바른정당 국민의당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다 말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바른정당이랑 국민의당이 의석수만 합치게 되면은 총리 인준이 무난하게 통과가 될 겁니다. 그리고 호남 인사를 이낙연 그 당시 이제 도지사를 일부러 천거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호남의 민심을 잡고 국민의당과 협치의 신호를 보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낙연 총리 후보자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별 문제 없이 통과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이낙연 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장관부터 시작되는 여러 후보자들이 줄줄이 청문회를 대기하고 있는데 한 가지 건이 아니라 위장전입이라고 하는 건에 있어서 다른 후보자들이 연이어 발생하게 되니까 사실 문재인 대통령 향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후보 시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번도 아니고 줄줄이 후보자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벌써 3명이 다 위장전입 5대 원칙에서 어긋났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제가 만약에 국회에서 인사청문하는 국회의원이라면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한 가지 건에 있어서 경미한 사건이라고 통과를 시켜주자니 나름대로 원칙에 위배되는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이낙연 후보자는 통과를 시켜줬는데 그럼 다른 장관 후보자들 같은 경우는 여기 대해서 낙마를 시키면 기준 원칙에 맞지도 않을 것이고 그럼 나머지 후보자들을 전부 다 자 위장전입 오케이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인정하고 갑시다라고 한다면 그럴 수도 없고 대한민국 국민들 이 엄밀한 주민등록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이 위장전입의 문제에 대해서 뭐 나름대로 고위공직자나 대한민국 100만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이걸 바라보면서 위장전입 별 문제 안 되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저는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발목을 잡힐 수도 있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봐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국민께 진솔하게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은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예.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재발 방지를 대통령이 약속을 했는데 청문회가 지금 총리뿐만이 아니라 줄줄이 이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앞으로 인선되는 인물들에 대해서 더 엄격하고 더 엄밀한 도덕적 엄밀성들이 요구가 되는데 이거 대통령의 사과와 재발 방지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게 되면 야당의 공세는 더 거세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심이 있겠지만 집권 초기이고 또 박용진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대통령이 지금 국민적으로 열렬히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이 엄격한 좀 잣대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봐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소통을 잘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대통령이니까 소통의 차원에서 국민 앞에 해명하는 게 그게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또 저희들은 않아 보이는데 일단 청와대에선 선을 그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청와대 내부에서도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5대 원칙, 5대 원칙에 해당하는 사람을 찾자니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건 이 5대 원칙을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공약을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마땅한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일단 청와대 비서실장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선거 캠페인과 국정 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는 없다는 점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현실적인 제약 안에서 인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내놓는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빵 한 조각, 닭 한 마리에 얽힌 사연이 다 다르듯이 관련 사실에 대한 내용 또한 들여다보면 성격이 아주 다릅니다. 일단 비서실장이 빠르게 사과한 것은 잘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뒤집어 보면 결국 내용을 들어보니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공약사항을 바꿀 수밖에 없다. 그 공약에 맞춰서 인사를 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 빵 한 조각, 닭 한 마리에 얽힌 사연은 다 다르다라는 결국은 자기 변명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들의 입장도 저희가 취재를 한번 해봤습니다. 살펴보실까요? 임종석 실장이 밝힌 입장은 국민과 야당에 대한 마음을 담아 최선을 다한 결정이고 발표였다. 여기까지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의 사과는 없다라는 기류인데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 얘기도 들어볼까요? 임 실장이 말한 대로 몇 가지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많은 부분이 위장전입이라는 기준에 해당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대통령의 공약을 바꿀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요. 어쩔 수 없는 주민등록법 위반 사안이라면 위장전입이란 정치적 용어나 잣대를 들이대기보다 사회적 기준안을 새로 마련해보자. 공약을 좀 고쳐보자라는 얘기인데 김재 변호사님. 그런데 문제는 인수위를 대신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인가요? 국정자문기획인가요? 국정기획자문이죠. 국기자에서 대통령의 공약을 수정하겠다라는 것을 공식화했는데 이게 공약 후퇴 논란이 일고 있어요.